아프리카에서 평원을 걷는데 숲에서 바스락 소리가 났어요. 그러면 이것이 이 소리의 주인이 바람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뭐 또 안 좋은 경우 생각하면 맹수의 소리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맹수가 낸 소리라고 믿고 대처하는 것이 오래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람을 맹수로 인지해서 입는 손해가 훨씬 적잖아요. 예. 이랬을 경우에 우리가 이제 일정한 그 패턴이 발생하는데 인간이라는 것은 모든 패턴을 사실로 믿는 쪽으로 진화했다. 내가 생각하는 패턴을 사실로 믿는 것이 생명을 보존하는데 안전하니까. 아까 같이 바람 소리를 들었는데 그 바람 소리를 맹수가 푸스럭거리라는 것으로 믿는 것이 바람이라고 믿는 것보다는 더 안전할 거 아니에요. 두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을 항상 바람 소리라고 믿는 사람과 이것은 맹수의 소리라고 믿는 사람은 항상 도망 다니겠지만은 그 사람이 결국은 오래 살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인간이라는 것은 모든 패턴을 자신이 만든 패턴을 사실로 믿는 쪽으로 진화했는데 이것이 이제 믿음의 엔진이다. 그러니까 믿음의 엔진이라는 것이 결국은 인간이 생존하는 데 도움이 되게 만들어져서 이것이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구조라는 거죠. 탄생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하나 더 깊이 들어가면 그러면은 원불교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우리가 지금 신앙이란 것이 이렇게 이런 과정을 통해 왔잖아요. 그동안 신앙이란 것은 이 믿음의 탄생에서 봤듯이 우리가 착각 속에 사는 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리고 기독교 지금 전통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합리적인 신앙이 아닌데 그 합리적인 신앙이 아닌 신앙을 했을 때도 이렇게 큰 위력이 있는데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밝힌 이 원만한 원불교 신앙이란 것은 어떤 신앙이고 원불교 신앙을 했을 때는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인가. 항상 그 신앙이라는 것이 특정한 장소, 특정한 시간에서 이루어지는 사람은 원불교 신앙을 하지 않는 사람이고요. 예, 특정한 시간, 특정한 장소, 특정한 물건을 벗어나서 늘 신앙하는 사람은 그게 이제 원불교적인 신앙인 거죠. 그래서 나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관념적인 신앙인지, 어디에 갇힌 신앙인지, 편협한 신앙인지는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신앙의 대상으로 실제로 보고 신앙을 하고 있느냐를 보면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세전 제5장 사회, 이 남녀의 도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사회는 다양한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있고 가장 그 대표적인 구성원으로 남녀와 노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남녀의 도에 대해서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는 노소의 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전 원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남녀의 도, 사회에는 먼저 남녀 사이의 도가 있어야 할 것이니 남녀의 도는 첫째 공경이라. 남녀가 서로 공경하는 예의를 잃지 아니하여 피차의 인격을 존중히 할 것이요 둘째는 근신이니 남녀가 서로 교제를 공명 정대히 하여 사회의 풍기를 건전하게 할 것이요 셋째는 양보 협조니 남녀가 서로 양보하는 아량과 협조하는 미덕을 발휘하여 명랑한 사회 건설에 함께 힘쓸 것이니라. 남녀의 도를 네 단어로 요약하면은 공경, 근신, 양보, 협조입니다. 그런데 이 네 단어가 너무나 지당한 말씀이라 우리가 생각하기에 실천하기도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 사회에서 남성과 여성 사이의 혐오와 갈등은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투 운동이 퍼진 이후에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인터넷에서 여성을 혐오하는 표현이 상당히 과격해졌고 한국 사회에서 여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에 고단함을 표현한 82년생 김지영이란
영화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남성 관객은 최하점에 가까운 점수를 주는 사람들이 많았고 여성 관객은 최고점에 가까운 점수를 줄 만큼 영화를 둘러싸고도 남녀 관객의 반응이 극과 극에 있었습니다. 이것만 봐도 이제 남녀 사이의 갈등이 많이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는데 또한 지금 이 시대를 보더라도 연애와 결혼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연인들과 부부들이 여전히 많은 것을 보면 우리 남녀의 도는 지극히 당연하고 쉬운 것 같지만은 실천하기는 어려운 조항이다 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 행복의 U자 곡선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경제 사회학자들이 개인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달라진다는 점을 찾아냈습니다. 이른바 행복의 U자 곡선인데요. 이것이 행복 지수라고 하고요. 이쪽이 나이라고 하면은 자, 이 나이가 20대부터 만약에 시작한다고 하면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점 행복 지수가 떨어졌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올라가는 곡선을 보이는데요. 이때가 보통 이제 40에서 45 이 정도 사이에 저점을 찍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연구 결과 거의 뭐 대부분의 나라에서 나타나는 건데 점점점 나이가 들수록 떨어졌다가 40대 정도의 최고의 저점을 떨어졌다가 점차 나이가 들면서 올라가는 것. 이것을 이제 말해서 행복의 U자 곡선이라고 하는데 행복감이 20대부터 하락하기 시작해서 이제 50대를 넘어서 이제 회복하기 시작한다는 의미인데 20대부터 하락하는 주된 이유는 20대부터 독립을 하면서 취업이라는 어려움과 그리고 이때 이제 취업이라는 어려움이 있고 이때 보통 뭐 한 이 정도의 결혼을 한다 그러면은 결혼을 보통 이제 하는 순간 조금 올라가요. 약간 이렇게. 그러다가 결혼을 하고 나서 다시 이렇게 떨어집니다. 대부분 그렇게 해요. W 곡선이라고도 하는데 왜냐하면 결혼을 해서 신혼 기간까지는 좀 이렇게 올라가요. 신혼 때. 근데 이제 이때 다시 떨어지는 순간이 언제냐면 첫 아이 출산 때.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첫 아이 출산 이후에 양육을 하면서 바닥을 떨어지고 그러다가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면 다시 좀 올라갔다가 아이가 청소년기 가서 반항 한참 심할 때 중학생 때 한번 또 다시 떨어졌다가 그러고 나서 이제 자녀가 결혼을 하고 독립을 하면서 또 다시 좀 올라갔다가 이렇게 거의 뭐 이렇게 약간씩 뭐 조금씩 변동이 있지만 큰 틀로 보면 이렇게 U자 곡선을 그린다고 합니다. 그 독일의 막스 프랑크 연구소에서 독일인 2,000명을 대상으로 여러 해 동안 행복 지수를 추적 조사한 결과 아이를 낳았을 때 느끼는 행복감의 손실이 이혼이나 실직 때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독일 경우였는데 첫 아이를 출산해서 그 길러 갔을 때의 그 행복에 대한 손실감이 이혼이나 실직했을 때보다 더 크게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만큼 출산과 그 양육이 힘들다는 건데 우리 한국 사회 현실도 비슷하고요. 한국 사회는 이제 사실은 W도 아니고 약간 이렇게 계속 떨어진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잘 올라가지가 않고.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은 이러한 행복 지수의 하락이 일어나는 결정적인 이유가 과연 출산 때문일까? 저는 하나 더 들어가 보면 그것은 출산이 아니라 부부 간의 갈등 때문에 행복감이 하락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애를 할 때는 갈등이 많이 표출이 안 되지만은 출산을 하게 되면은 힘들어지잖아요. 스트레스 상황이 있기 때문에 갈등이 극대화되기 때문에 부부 사이의 갈등이 첫째 아이의 출산 이후에 극대화되기 때문에 출산 이후에 행복 지수가 떨어지는데 그것이 출산 때문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출산 이후에 부부 간의 갈등이 많아진다. 싸움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출산 이후에 더더욱 남녀의 도가 필요하다라고
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복한 남녀 관계에 대한 최고의 권위자 중 한 명인 존 그레이 박사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책인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을 통해서 행복한 남녀 관계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 주고 있는데요. 이 존 그레이 박사가 이 책을 쓰게 된 때가 언제냐면은 첫 아이 출산하고 부부가 아주 극에 달해서 서로 싸움을 하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다가 이제 서로 깨닫게 된 거예요. 아, 부부 간의 문제의 갈등이 서로의 사랑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의 차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발생했구나라는 것을 이 존 그레이 박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첫 딸의 출산 직후 발생한 부부 갈등이 계기가 돼서 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는 아주 유명한 책을 집필하게 됩니다. 이 존 그레이 박사에 의하면은 남녀는 의사를 전달하는 방법뿐 아니라 생각하고 느끼고 지각하고 반응하고 행동하고 사랑하고 필요로 하는 것까지 모든 것이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존 그레이 박사가 이렇게 표현한 거죠. 서로 다른 행성에서 온 다른 종족이 만나서 살기 때문에 이 남녀 간의 갈등이 많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 존 그레이 박사는 약 25,000명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해서 그 사람들이 90% 이상이 이거는 분명히 남녀 간의 차이라고 인정한 부분들을 가지고 책을 집필한 거예요. 25,000 사람들의 세미나에 참석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서 90% 이상. 그러니까 100%는 아니지만은 90% 이상은 이거는 서로 남자의 특성이고 여자의 특성이다라고 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남녀를 불문하고 우리는 본능적으로 상대방이, 특히 상대방 이성이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고 내가 느끼는 것을 느끼기를 바랍니다. 그게 본능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고 내가 느끼는 대로 느끼기를 바랍니다. 특히 그것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은 내가 상대를 사랑할 때 행동하고 반응한 것 같은 방식으로 상대도 행동하고 반응해 주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그것이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죠. 예. 그것이 인간이면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본능적인 건데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우리는 좋은 의도만 가지고는 좋은 관계를 구축할 수가 없어요. 의도가 좋다고 해서 항상 좋은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살다 보면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되는데 서로의 차이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으면서도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 우리가 시간을 많이 생각보다 안 들여요. 결혼을 했지만은 상대방을, 그리고 연애를 하면서도 상대방에 대해서 알아가려고 하는 것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많이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모르는 얄팍한 지식으로 상대방을 성급하게 판단하고 상대방한테 성급하게 요구하고 상대방을 원망하게 됩니다. 자기 생각으로. 그래서 이 시간에는 조금 더 그 남녀의 특성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아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남녀애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먼저 남자를 보면은 남자분들은 능력과 효율, 업적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대부분. 그래서 목적을 이루는 능력을 통해서 자기의 존재감을 느낍니다. 나는 꼭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심지어 그것이 의복에서부터 나타납니다. 그래서 의복조차, 옷조차 기능과 능률 위주로 디자인됩니다. 경찰관, 그렇죠? 군인, 사업가, 과학자, 택시 운전사, 요리사 등 하나같이 제복을 착용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안 되면 모자라도 써서 자신의 권한과 지위를 표시하려고 해요. 그것이 이제 그런 무의식 것들이 옷으로 표현된 거죠. 그래서 남자들은 사람이나 느낌보다는 사물과 사실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드라마보다는 뉴스나 스포츠에 관심이 많아요. 뉴스와 스포츠는 사실일적인 거거든요. 그리고 좋은 차, 좋은 컴퓨터, 첨단 기계나 도구, 첨단 기술 등에 관심이 많아요. 자신의 목표를 이루고
능력을 과시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물건에 남자들은 집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 어떤 목적을 달성한다는 것은 남자들에게 있어서 자신의 유능함을 입증하고 스스로 만족감을 얻는 데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한테 모든 걸 바친다는 말도 있는 것처럼, 특히 남자들은 그중에서도 혼자 일을 처리해냈다는 데서 자부심을 느껴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그래서 남자에게 그가 청하지도 않은 충고와 조언을 해주는 것은 그에게 상당히 기분 나쁘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남자들이 청하지도 않은데 충고를 해준다는 것은 이 사람이 그 일을 해낼 만한 능력이 없다거나 내 혼자서 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그 사람은 받아들이기 때문이에요. 나한테 충고했다는 것은 내가 이 일을 잘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는구나. 또한 남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자를 또 판단해요. 그래서 남자는 여자가 어떤 느끼는 문제들을 자기가 해결함으로써 그녀의 여자들의 기분을 풀어주려고 해요. 여자가 어떤 얘기를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걸로. 그래서 남자는 여자에게 유능한 사람으로 비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남자는 자기 능력으로 여자의 문제를 해결해 줄 정도는 되어야 여자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 자기가 해결책을 제시했어요. 여자분한테. 근데 여자의 기분이 풀리지 않으면은 남자는 자신의 해결책이 무시되고 있다고 느끼고 나는 그 사람한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 여자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기가 힘들어집니다. 근데 이제 여자 입장에서는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입장에 대해서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더 도움이 되는데, 남자는 이걸 잘 대부분 이해를 못하고 여자가 어떤 문제를 힘들어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여자는 그 문제가 힘드니까 그 문제가 얼마나 힘든지를 공감해 주길 바라는데, 그래서 남자는 들어주기보다는 해결책에 집착을 하고 그것이 남자의 특성이고, 그런 남자의 특성 때문에 남자와 여자는 서로 대화를 하지만 다른 것을 보고 대화를 하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많은 여자들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자신들의 느낌을 함께 나누는 일을 통해서 만족을 느낍니다. 여자들은 남자들처럼 권한을 표시하기 위해서 제복을 입기보다는 그날의 기분에 따라서 옷을 바꿔 입기를 즐깁니다.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그래서 자신의 느낌을 표현하는 것이 여자분들한테는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기분이 바뀌면 하루에 몇 번씩 옷을 갈아입을 수도 있습니다. 남자들이,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남자와 여자의 또 큰 차이는, 남자들 2명에서 점심 식사를 하러 갈 때는 대부분 어떤 상황이냐,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이유가 어떤 것을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서 간다거나 사업상 목적 등을 하기 위해서 식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남자들에게 식당이라는 것은 내가 장을 보고 요리를 하며 설거지를 하지 않고도 손쉽게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능률적인 방법인 거예요. 식당이라는 것이 그냥 내가 장을 보지도 않고 설거지도 않고 음식을 만들지 않고도 편안하게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능률적인 효율적인 방법으로서 식당을 생각하는데, 대부분 여자분들이 점심을 먹으러 가는 것은 우정을 돈독히 하고 관계를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가는 경우가 많아요. 여자분들은 자기의 능력을 입증해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자기한테 도움을 준다고 해서 기분이 크게 상하지는 않아요. 누구한테 도움을 구한다는 것이 자신의 유약함, 나약함을 표현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남자들은 여자분들이 자기한테 조언을 해줄 경우 상대가 나의 능력을 믿지 않는다고 느껴서 자존심이 많이 상하게 됩니다. 반면에 여성분들은 누군가 자기한테 도움을 줄 경우 오히려 상대가 나한테 호의와 애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은, 남자들은 그럴 경우 나를 무능력하고 약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내가 무능력하고 약해서 저 사람이 나한테 도움을 주려고 하는구나. 대부분의 여자분들에게 조언과 충고는 관심의 표시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또 큰 차이가, 여자분들은 어떤 일이 잘 되고 있을 때에도 조언과 충고를 통해서 그 일이 더 잘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더 받으려고 해요.
잘 되고 있을 때에도. 근데 남자들은 달라요. 남자들은 만일 어떤 일이 잘 돌아가고 있으면 굳이 바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의 신조 중 하나는 고장나지 않는 한은 고치지 말라라고 생각해요. 예. 남자는 고장나지 않으면 굳이 안 고쳐도 되는데 여자분들은 고장나지 않아도 그것이 더 작동을 더 잘할 수 있으면 고쳐야 되는 거예요. 예. 여자분들은 향상에 대한 것을 더 요구하지만 남자는 문제가 없으면 그냥 그대로 가는 것 쪽에 갑니다. 남자가 생각하기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여자분들이 자꾸만 그 남녀가 서로 이제 사귀거나 결혼하게 되면 자꾸만 그 남자를 좋은 남자를 만들려고 향상을 시키려고 하면은 남자들은 생각하기에 그것이 나를 자꾸만 고치려고 생각한다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곧 내가 고장난 물건으로 취급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게 돼요. 네. 그런 느낌을 받아요. 네. 지금 나는 문제가 없는데 자꾸만 향상 더 좋은 남자로 만들어주려고 막 향상시키려고 그래요. 그럼 내가 뭐 고장난 물건인가 이런 느낌을 받게 되고 오히려 남자를 도와주려는 행동이 남자를 비참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이제 많은 여자분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대체로 여자분들은 남자에게 원하지도 않은 조언을 하거나 그를 도와주려고 할 때 자신의 말이 얼마나 그에게 비판적으로 들리고 불쾌하게 들릴 수 있는지 잘 알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도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것이 이제 제대로 그 의도가 전달이 안 되는 경우인 거죠. 예. 이러한 갈등이 가장 많이 발생할 때가 운전할 때 많이 발생을 해요. 운전을 하며 길을 찾아갈 때 여자분들은 도중에 길을 물어보는 도움을 청하는 것이 왜 그렇게 남자들을 기분 나쁘게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많은 남자들은 그러한 경우 같이 동행했던 여성분이 다른 사람에게 길을 물어보는 도움을 청하자고 하면은 속으로 이렇게 느껴요. 예, 이렇게 받아들여요. 나는 당신만 믿고 있다가는 길을 못 찾을 것 같다. 당신은 미숙하다.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의미를 받아들여요. 예. 나는 능력에 대한 불신으로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이제 여자 입장에서는 길을 모르고 빨리 가야 되는데 모르니까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봐서 세워놓고 가자고 하는 건데 남자들은 그것이 다는 아니지만 많은 남자들은 나의 능력에 대한 불신이다라고 받아들이고 속으로 이러한 작은 일도 나를 믿어주지 않는데 내가 그보다 큰 일을 할 때 어떻게 나를 믿을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남자가 혹시 운전하면서 길을 헤맬 때 여성분들이 도움을 요청하자고 이제 바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그냥 느긋한 마음으로 남자한테 신뢰하는 눈빛을 보내고 기다려주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길을 헤매고 늦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것이 상대방 남자를 가장 존중해주는 지혜로운 대처 방법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좋은 관계 형성에 크게 기여할 수가 있습니다. 길을 물어보면 좀 빨리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겠지만은 뭔가 좀 어색하고 불편하고 이런 관계가 지속이 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남자가 여자의 특성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으면은 상대를 도와주려는 좋은 의도를 가졌다고 해도 관계가 점점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일을 마치고 돌아온 여자가 하루 동안 자기의 기분이 어땠는지 그냥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남편한테. 그런데 남편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뭔가 그 부인을 도와주려는 의도로 자꾸 아내의 말을 가로막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들을 자꾸만 홍수처럼 얘기해 주게 돼요. 그것이 이제 보통 부부가 많이 겪게 되는 싸움의 그 경로인데요. 그냥 여자는 갔다 와서 힘든 것을 얘기하면 남자는 그것을 이제 자꾸만 해결해 주려고 하는데 실제 부부들의 대화를 보면은 이렇습니다. 한 여자가 매우 피곤한 하루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내 시간은 조금도 가질 수가 없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부인이 남편한테. 그럼 대부분의 남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그 일을 그만둬야 돼. 그렇게 힘들게 일하지 않아도 되잖아. 그런 일은 그만두고 당신이 정말 하고 싶은 것을 찾아보라고 하면서 자꾸만 뭔가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해결책을 제시해 주려고 합니다. 근데 부인이 원하는 건 뭘까요, 사실? 그냥 문제 해결이 아니라 오늘 나 하루 힘들었다. 그러니까 남편한테 위로받고 싶은 거거든.
남편이 그냥 아이고 애썼네 이 얘기 한번 듣고 싶은 건데 남편은 거기서 이제 그 직장 생활 뭐 상사가 어떻냐부터 해가지고 막 문제를 조금 해결해 주려고 하는 거죠. 이러한 차이를 이해하고 나면은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고 적절한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한 이야기에 대해서 상대가 저항감을 나타내거나 불편함을 나타내는 것은 그것은 반드시 나의 타이밍이나 접근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네. 상대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내가 한 이야기에 대해서 저항감이나 불편함을 보여준다면 그것은 뭐 내가 이야기하는 타이밍이나 나의 접근 방식에 있어서 뭔가 문제가 좀 있다. 그래서 만일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여자분이시라면은 앞으로 일주일 동안 남자가 청하지 않은 충고와 비판을 일체 해보지 않기를 한번 권해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들의 말에 남자가 보다 성의 있게 귀를 기울이고 응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남자시라면은 앞으로 일주일 동안은 여자가 말을 할 때 그 여자분의 기분을 진심으로 존중해주고 이해하는 마음 자세로 귀 기울여 볼 것을 권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여자분의 기분에 대해서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싶은 그 충동이 일어날 때 그 충동을 억누르고 단지 그냥 그 얘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기를, 고개만 끄덕여 주기를. 예. 그러면은 그 여성은 해결책을 제시해 주지 않아도 고맙게 생각할 것이고 소통이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또 하나 남자와 여자 사이의 가장 큰 차이 중 하나는 남자와 여자가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남녀 사이에 갈등이 생길 때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서로가 얼마나 사랑하냐 사랑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얼마나 이해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남자들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좀처럼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공인이 내 문제 때문에 다른 사람을 부담스럽게 하는 것을 원치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자기만의 동굴에 들어가서 해결책이 나올 때까지 그 문제를 생각하고 또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결책을 찾고 나서야 기분이 좋아집니다. 근데 만약에 해결책을 찾을 수 없는 경우 남자는 그 문제를 잊기 위해서 신문을 읽거나 게임을 하거나 TV를 보거나 뭔가 다른 일을 해요. 그것은 이제 긴장을 풀기 위한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남자들은 동굴 속에서 혼자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야 기분이 풀립니다. 그 문제가 풀리기 전까지는 그 문제 외에는 나머지 것들이 눈에 잘 안 들어와요. 대부분의 남자들이. 그러니까 그럴 때 남자가 뭔가 스트레스를 받고 뭔가 문제가 있을 때 갑자기 말수가 적어져요. 여자들 입장에서 답답하죠. 얘기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때의 남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태도가 냉랭해지고 뭔 이야기를 해도 잘 잊어버리고 반응도 별로 없고 뭔 대답을 하면 건성으로 대답을 해요. 근데 그것이 왜 그러냐면은 그 자기가 받고 있는 그 스트레스에 해결될 문제에 마음이 다 가 있기 때문이에요. 동시에 남자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렇게 뭔가 스트레스가 있는 남자가 집에서 대화를 나눌 때 95%는 그 문제 해결에 마음이 가 있고 나머지 5%만 가지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에너지가 100이 있으면 95%는 그 문제에 가 있고 5%만 가지고 대화를 하기 때문에 이런 상태의 남자와 대화를 하게 되면 여성 입장에서는 많이 답답하죠. 만약 이런 상태에서 이제 남자가 한 번씩 동굴에서 나오는 것은 이제 TV를 보거나 운동을 하거나 해서 그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작은 관심으로 돌려서 긴장을 풀기 위해서 그 5%의 에너지만 가지고도 할 수 있는 일을 할 때만 잠시 동굴에서 나왔다가 또 다시 그 동굴로 들어가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계속 이런 사이클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가 동굴에 틀어박히게 되면은 그 남자는 그 상대방 여자나 배우자가 기대하는 만큼의
관심을 줄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모르는 여성으로서는 그때의 남자의 모습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성은 입을 꾹 다물고 기분이 좋지 않은 남성이 나를 무시하고 있다,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있다고 판단을 해요. 예. 왜냐하면 대부분의 여성은 남성들이 스트레스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의 여성들은 남성들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성들이 주로 하는 방법은 그냥 자기가 어떤 스트레스가 있으면 그것을 툭 터놓고 솔직하게 얘기해 주는 것이 여성들의 방식인데, 남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남성들의 대응 방법에 대해서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은 남성들이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방법에 상처를 받기보다는 그것이 남성들의 특성이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대처 방법입니다. 여자분한테 관심이 없거나 마음이 식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지금 스트레스를 해결하고 뭔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굴 속에 들어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 남자들은 자신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동굴 속에 들어갔을 때 자기가 얼마나 상대방한테 냉정해지고 건성으로 대하고 무슨 얘기를 해도 잘 잊어버리는지 자기는 또 인식을 못해요. 상대방한테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 이에 반해서 여성들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자기가 믿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한테 문제를 속 시원하게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감정의 공감대가 형성되면 여성들은 이전보다 기분이 한결 좋아 풀립니다. 이야기를 하고 나면은. 그래서 많은 여성들은 스트레스를 받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데 관심을 두기보다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이해받음으로써 위안을 얻고자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기를 둘러싼 온갖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압도되는 경향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과 달리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관심을 집중하지 않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여성분들은 기분이 점점 나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게 되고 자기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점점 명확해지면서 내 안에 눌려있던 그 스트레스가 풀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성들은 자기의 문제들, 걱정거리들을 하나씩 다 쏟아내면서 스트레스가 풀리는데, 이 스트레스를 풀리기 위해서 하는 말의 방식이 순서가 이게 있는 것도 아니고 논리적인 연관성이 이렇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그때그때 푸는 건데, 이 동굴 속에 틀어박혀 있는 남자들이 그런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한 번씩 TV도 보고 스포츠를 하는 것처럼 여성분들은 남성이 스포츠를 보거나 TV를 보는 방식과 비슷하게 그냥 조금 내 문제와 덜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들을 자꾸만 이야기하면서 그런 고통스러운 감정을 잊어가려고 합니다. 서로 좀씩 다르는 거죠. 근데 이렇게 남성과 여성이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식이 다른데 서로가 그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식을 모르니까 서로가 오해가 쌓이게 되고 갈등이 더 심하게 되죠. 또 하나, 여자들이 어떤 스트레스가 있어서 어떤 문제를 이야기하면 대부분의 남성들은 거기에 대해서 저항감이나 불편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여자분들은 그냥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 해소인데, 남자들은 그 여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해결해 줘야 되잖아요. 본능적으로 해결해 줘야 돼요. 해결하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해결하려는 본능이 있어요. 예.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그 문제에 책임이 있는 것이다 라고 받아들이게 돼요. 그 문제도 나와 관련 있는 거다. 그래서 더 많은 문제들을 이야기하면 할수록 남자들은 여자분들이 그 남자를 비난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닌데 그냥 내가 힘들어서 한 얘기인데, 남자들은 문제를 이야기하면 계속 나를 비난한다고 받아들입니다. 남자분들은 여성분들이 우울한 기분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을 잘 알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냥 들어주기만 해도 해소가 된다는 것을 알지를 못하니까 그것을 자꾸만 나에 대한 비난으로 받아들이니까 자꾸 방어하려고 하게 돼요. 특히 가장 심할 때는 어떤 거냐면은 이런 경우가 있죠. 이제 결혼한 부부 사이에 우리 집이 너무 좁다, 우리 지금 통장에 돈이 거의 없다 라는 등 남자의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여성이 이야기를 하면은 그때는 남자들의 그 스트레스가 그게 다 최고치에 올라갑니다. 좌절감이. 예. 근데 여자분들이 그런 이야기하는 것은
집을 넓은 데로 가자. 돈을 많이 벌어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금 조금 우리 사는 것이 좀 힘드니까 힘들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 해결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힘들다 표현하는 건데 남자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해결해 줘야 돼. 해결하려는 본능이 생기잖아요. 근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들고 와버리면은 그것은 나라는 사람에 대한 거부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좌절감이 아주 커지죠. 그래서 결혼 초기에 다투는 거나 이혼한 것도 대부분 이런 거예요. 여자분들은 그 해결한 게 아니라 힘들어서 한 얘기인데 남자들은 각종 대화에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꺼냈을 때는 그것은 나에 대한 거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교무 생활하면서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교무라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 돈을 많이 못 버는 부분이나 시간을 많이 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그걸 가지고 나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그때는 저도 이제 뭔가 이제 좌절감이 커지고 이렇게 그런 거 다 알면서 결혼하지 않았냐? 그럼 나보고 어쩌란 말이냐?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여자 우리 나중에 정토랑 이야기하고 보니까 그냥 내가 힘드니까 나를 조금 이제 이해해 달라, 위로해 달라는 의미로 한 거였는데 저는 그걸 저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고 저에 대한 능력에 대한 무능으로 받아들여서 방어하게 되고 나를 비난한 것을 받아들이게 돼서 아주 큰 싸움이 일어났던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큰 싸움이 이런 것들이죠. 남자들 입장에서는 내가 당장 어찌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가 왔을 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서로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정말 극단적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서로가 서로에 대한 사랑이 식은 것은 아닌데 서로에 대한 표현 방식과 그런 것 특성을 이해하지 못해서 극단적인 경우로 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그건 참 안타까운 경우거든요. 또 하나, 남자들의 경우는 여자가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여자들이 하는 모든 이야기를 또 어떻게 해줘야 돼요? 해결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줘야 되는데 그래서 남자들은 본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욕구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의 핵심을 찾고 싶은 욕구가 같이 발동돼요. 특성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욕구와 그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말을 많이 하면은 그래서 문제의 핵심은 뭐지? 이게 자꾸만 생각해 계속 돌아가요. 머리가. 그러니까 말이 너무 많아지면 힘든 거잖아요. 이게 핵심인가? 저게 핵심인가? 이걸 해결해 줘야 되나? 저걸 해결해 줘야 되나? 그래서 남자와 이제 여자가 대화할 때 여성분들은 남자를 편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자세하게, 근데 여자분들은 또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걸 좋아합니다. 직접적인 표현보다는. 그러니까 자세하게 이야기하기 전에 미리 문제의 핵심을 얘기해주고 자세하게 이야기해주면 남자들이 편안하게 해줘요. 대화할 때. 남자랑 대화할 때 핵심을 뒤에 두는 것이 아니라 앞에 두면 좋아요. 앞에 핵심을 얘기해주고 뒤에 자세하게 얘기해주면 남자들이 편안하게 들을 수가 있는데 반드시 제일 뒤에 나오면은 핵심이 나오기 전까지 남자들은 아주 괴로워집니다. 그리고 반대로는 남자는 여자분들이 문제를 이야기할 때 그냥 이야기하고 싶은 것뿐이지 꼭 해결해 줄 필요는 없다라는 것을 계속 마음속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남자와 여자가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다름이고 특성입니다. 근데 우리 대종사님께서도 수행품 31장에 이렇게 또 말씀해 주셨어요. 남자와 여자 사이의 특징은 많은 남녀 학인들을 지내본 가운데 남자들은 대체로 너그러우나 허한 듯하여 견실성 없는 것이 병이 되고 여자들은 대체로 주밀하나 고종하여 용납성 없는 것이 병이 되므로 사람이 원만한 인품을 이루려 하면 남자는 너그러운 가운데 내심이 견고하고 진실되기에 주로 노력하고 여자는 주밀한 가운데 내심이 원만하고 관대하기에 주로 노력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행품 31장의 말씀인데 대종사님은 이렇게 연구를 또 안 하셨고 그 심리의 전문 이렇게 가도 아니셨는데 이렇게 핵심을 딱 잡으셨어요. 아까 같이 남자들은 자기의 능력을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뭐랄까
견실성이 부족한 거예요. 대종사님 말대로. 견실성이 부족하다는 것은 뭐냐면은 실속이 없다는 거예요. 허세가 많다는 거예요. 과장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더 높은 능력을 이성한테 보여주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허세를 부려야 되고 과장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능력을 뭔가 포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견실성이 없는 것이 나타나는 거죠. 예. 하지만 여성분들은 굳이 내가 이렇게 포장을 해서 더 좋게 보이려는 것보다는 실속을 위주잖아요. 근데 여자분들의 거는 용납성이 좀 부족한 것이 이제 문제가 된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관대함을 기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대종사님 말씀은 앞에 한 존 그레이 박사가 한 것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인 거예요. 존 그레이 박사는 차이를 인정하는 거고 대종사님께서는 인격적인 성숙까지 가는 거예요. 차이를 인정하는 것은 대처 방식이지만은 이것은 인격이 한 단계 성숙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벗어나서 한 사람으로서 인격적인 성숙을 가려면 원만해져야 되잖아요. 대부분의 사람은 남자의 특성, 여자의 특성을 벗어나지 못해요. 근데 그 남자의 특성과 여자의 특성을 벗어나야지 대종사님이 원만한 인품을 갖게 되는 건데 그 원만한 인품을 위해서는 남자는 내심이 견고하고 진실되어야 되고 여자는 원만하고 관대하는 것에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남녀의 특성을 이해함과 동시에 인격적인 성숙도 한 단계 올라갑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만으로 또는 좋은 의도만으로 남녀 사이가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앞에 보였던 것 같이 서로 다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상대의 다름을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고치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남녀가 가진 고유한 특성에 사로잡히지 말고 남자는 마음을 견고히 하고 진실하게 사용하도록 노력하고 여자는 마음을 원만하고 관대하게 사용하기에 노력한다면 인격적으로도 한층 원만하고 성숙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남녀가 서로 조화롭게 어울리고 협력해서 행복한 가정과 행복한 사회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행복한 사회와 행복한 가정을 만드시는 주인공들 되시길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